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사들 중에서 윈도우즈 워크로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사인 테크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고객분들께서는 윈도우즈를 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곤 했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만나 뵙지 못한 고객분들 중에서도 같은 질문을 갖고 계실 거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왜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크데이터가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운영 중이신 고객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테크데이터 클라우드 사업본부의 기술사업부를 리딩하고 있는 김세환 이사와 솔루션 아키텍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선배 수석님이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듣고 계시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세환입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션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로는 첫 번째, AWS 기반에서의 윈도우즈 워크로드 현황과 두 번째, 윈도우즈 EOS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EOS 대비 차원에서 함께했던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EOS를 대비하면서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다섯 번째로는 이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새롭게 준비한 EMP4 윈도우즈 서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EMP에 대한 간략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솔루션 아키텍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선배 수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연 중에 질문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퀘스천 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며 질문한 내역은 퀘스천 창에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질문을 하신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기입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익스피디아 등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수천 개의 기업이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면서 11년이 넘도록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DB베스트사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AWS상의 SQL 서버에 대한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벤치마크 도구인 TPC-C와 유사한 해머DB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 더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WS는 24개의 리전에 걸쳐 있는 76개의 가용 영역을 통해서 고가용성이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 최고의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업계 애널리스트는 고가용성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권장하는 접근 방식으로 AWS 리전과 가용 영역 모델을 공인했으며 AWS는 여러 가용 영역이 있는 다수의 리전을 통해서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보다 2배가 넘는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마존 웹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11년 이상의 노하우와 경험치, 2배 더 많은 윈도우즈 인스턴스 제공, 그리고 2배에서 3배 높은 SQL 서버 성능,
7배에 달하는 안정성과 2배 더 많은 가용 영역 등과 같은 사유로 많은 기업들이 AWS를 선택하시고 AWS에서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운영 중이십니다. 이는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 전체 중에서 약 60%에 가까운 윈도우즈 워크로드 마켓 셰어를 점유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서버 2008과 2008 R2 버전의 서버 운영 체제에 대해 2020년 1월 14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지원 종료, 즉 EOS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IT 시장에서는 윈도우즈 서버 2008과 2008 R2 버전의 서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이전 버전인 윈도우즈 서버 2003 운영체제 버전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윈도우즈 서버 사용 고객 중 약 40% 정도가 EOS 버전의 윈도우즈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10년의 제품 수명 주기를 갖습니다. 제품의 출시 시점부터 5년까지는 메인스트림즈 서포트 기간으로 첫 번째 신규 기능 추가, 두 번째 보안 업데이트, 세 번째 기타 기능 업데이트가 보장되며 추가 5년은 익스텐디드 서포트 기간으로 첫 번째 보안 업데이트, 두 번째 기타 기능 업데이트가 보장됩니다. 엔드 오브 서비스, 즉 EOS는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OS 시행으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보안 패치 중단으로 향후 발생하는 보안 위험의 대응 작업을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보안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서버 운영 및 관리 작업 어려움으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으며 기존 응용 프로그램도 지원 중단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OS가 시행되는 서버 제품은 약 13년 또는 15년 전에 설계된 제품이라 성능, 기능 및 보안 측면에서 기업의 현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안 패치 중단 등과 같은 EOS 상황으로 많은 기업들은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증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EOS 최근 동향에 해당되는 많은 기업들은 운영 중이신 윈도우즈 서버와 SQL 서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십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하드웨어도 교체해야 하는 시기에 맞물린다면 기업에서는 모든 IT 자원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하는 기간 업무 시스템으로는 전자결제, 그룹웨어, 메일 시스템, 전사 포탈 또는 ERP 시스템 또는 MES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업무 시스템들과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서버와 SQL 서버와의 호환성 검증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간 업무 시스템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대안이 필요하셨던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곳은 S사입니다. 작년 2019년 7월 9일자로 EOS된 SQL 서버 2008 버전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운영해 오신 하드웨어도 노후화가 되어 하드웨어 교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셨습니다. S 고객사의 기간 업무 시스템들로는 약 18종류에 가까웠으며
기간 업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윈도우즈 서버, SQL 서버를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서 업무별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DB 통합 및 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EOS 상황과 노후화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했던 상황을 AWS 기반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S사는 3개국의 해외 지점이 있는 곳으로 AWS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외 지점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사용자들의 기간 업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속도 개선 효과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자체 IDC 운영 대비 연간 약 3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곳은 D사입니다. D사는 EOS 된 윈도우즈 서버 버전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D사 또한 8년 가까이 운영해 오신 하드웨어도 노후화가 되어 하드웨어 교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셨습니다. AWS로 마이그레이션한 대상은 액티브 디렉토리, 윈도우즈 서버, 파일 서버였으며 AWS로 마이그레이션한 시스템들의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가드듀티, AWS IAM, AWS Shield, 클라우드 트레일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EOS 상황과 노후화된 하드웨어 교체 상황, 그리고 보안 안정성 요건을 AWS 기반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고객 사례를 보유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 컨스턴시를 획득한 AWS의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6개의 영역에 대한 골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AWS 기반으로의 마이그레이션과 전환에 대한 수행에 강점이 있기에 저희 테크데이터가 고객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AWS 기반에서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운영 중이시더라도 필요로 하시는 윈도우즈 워크로드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간 업무 시스템과 연계된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하죠? 라는 시나리오도 접하게 됐었습니다. 기간 업무 시스템의 특성상 EOS에 해당하는 제품의 최신 버전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간 업무 시스템을 최신 버전의 SQL 서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기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간 업무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사가 없어진 경우 또는 기간 업무 시스템을 개발했던 내부 조직 또는 개발자가 없는 경우 또는 기간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과하게 높은 경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 아키텍처 역할을 담당하시는 이선배 수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EMP4 윈도우 서버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드릴 테크데이터 솔루션 아키텍트 팀의 이선배입니다.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EOS-된 윈도우즈 서버 버전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연장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EOS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책에 따라서 윈도우즈 서버에 대한 기능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및 개선 사항 업데이트가 중지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EOS 이후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받고 시스템의 보안을 준수하려면 최신 버전의 윈도우 서버 사용과 기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팩토링 마이그레이션이 상당수 필요하게 됩니다. 지원되지 않은 운영체제와 더불어 설치 미디어 코드 부재 또는 사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전 윈도우즈 서버 버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지 않는 윈도우즈 서버 버전을 계속 사용하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합니다. AWS EMP4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9년 12월 AWS에 의해 출시되었습니다. EMP4 윈도우 서버는 윈도우 서버 2003, 2008 및 2008 R2에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의 윈도우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기술 및 전문가 지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MP4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운영체제와 분리되어 코드 변경 없이 AWS에서 지원되는 최신 윈도우즈 서버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MP4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평가 단계, 두 번째, 호환성 패키지 단계, 세 번째, 마이그레이션 단계,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평가 단계에서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징 및 마이그레이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 및 테스트 기준이 AWS 기술 전문가에 제공되는 단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보안 구성, 네트워킹, 방어벽 및 라이센스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환성 패키지 단계에서 AWS 기술 전문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공된 정보와 함께 EMP2를 활용하여 라이브러리, 레지스트리 및 기타 파일을 포함하여 이전 버전의 운영체제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패키지화합니다. 또한 운영체제의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신규 버전의 윈도우 서버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합니다. 마지막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AWS 기술 전문가는 두 번째 단계인 호환성 패키지 단계에서 생성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AWS 클라우드 환경의 최신 윈도우 서버 버전에 배포합니다. 윈도우즈 클라우드 환경 배포 시 AWS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마이그레이션 오류를 줄임과 동시에 마이그레이션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AWS 클라우드에 배포되면 이제 기업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운영 및 비용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EMP 툴인 EMP 컴패러빌리티 패키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MP 툴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실행 중인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 최신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도록 패키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치 캡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프로세스 내 모든 변경 사항이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런타임, 구성 요소 및 배포 도구를 포함하여 최신 운영체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EMP 툴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존 운영체제에서 지원되지 않는 종속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API 호출을 새 윈도우즈 서버 운영체제가 아닌 패키지 내 파일 및 레지스트리로 리디렉션 시키는 엔진이 포함됩니다. EMP 툴은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운영체제 버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함으로써 레지스트리 및 파일 경로에 대한 리디렉션을 생성함으로써 설치 및 런타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 코딩된 위치 또는 최신 운영체제에는 없는 C 드라이브, 윈NT와 같은 폴더 및 파일이 리디렉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MP 툴은 자바 1.3, .NET 2.0, MS XML, DLL 파일 충돌 또는 런타임이 오래된 어플리케이션을 서버의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격리시켜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EMP 격리 기능을 사용하면 패키지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필요한 런타임이 실행되어 서버 내 다른 런타임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MP 툴은 최신 운영체제의 호환성 패키지 내에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EMP 호환성 패키지에는 레거시 운영체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체제 요청을 가로채서 최신 호스트 운영 환경에 대해
리디렉션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MP2를 사용하면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동일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이 타겟 운영체제에서 동시에 실행되거나 두 개의 호환되지 않는 32비트 운영 프로그램이 함께 실행 가능하도록 EMP2를 이용해서 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EMP2는 타겟 서버 기준으로 패키지당 약 1% 미만의 CPU 오버헤드, 20MB 이하의 램 오버헤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패키지된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된 후에는 측정 가능한 오버헤드가 없을 정도로 경량의 패키징 기술을 제공합니다. EMP2의 리디렉션과 컴패러빌리티 엔진은 C++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C 런타임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키지는 마이크로소프트 .NET 프레임워크 4.0 이상 버전의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MP 컴패러빌리티 패키저를 설치하고 패키지를 실행하기 위한 좀 더 자세한 요구사항은 AWS에서 제공하는 EMP 백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MP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AB는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로 많은 수의 윈도우 2003, 2008 서버를 계정계 용도로 사용 중이며 AWS EC2 마이그레이션을 위하여 OS 표준 마이그레이션 툴로 EMP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리진은 EA사에서 개발한 게임 배포 플랫폼 회사이며 현재 사용 중인 많은 숏텀 어플리케이션들을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EMP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말세트는 영국의 위성통신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AWS 마이그레이션을 촉진하는 툴로 EMP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현재 윈도우 서버 2008 R2 버전 운영체제에 설치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EMP4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윈도우 서버 2016 버전의 운영체제로 마이그레이션 POC 검증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EMP 툴 동작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윈도우 서버 2016 운영체제에서 MS SQL 2000 서버 버전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윈도우 서버 2016 버전에서 MS SQL 2000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윈도우즈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호환성 모드에서도 설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똑같은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 SQL 2000 서버를 윈도우 서버 2016 버전에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 레가시 환경인 윈도우 서버 2003 버전에 EMP2를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제일 먼저 EMP2를 실행한 후 완료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파일들이 저장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캡처를 시작합니다. 이 캡처는 나중에 설치 프로세스 중에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캡처가 시작된 후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마이그레이션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MP2는 이제 시스템에서 설치 수행되는 모든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캡처합니다. 다음으로 MS SQL 2000 서버 설치 파일을 실행한 후 설치 프로세스로 이동하여 MS SQL 2000 서버 설치를 진행합니다. 런타임 모드에서는 MS SQL 2000 서버 설치 시작 이후 운영체제에 대한 호출을 모니터링하고 MS SQL 2000 서버가 구동되는 동안 파일 또는 레지스트리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캡처 작업을 종료합니다. 캡처가 완료되면 모니터링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변경된 모든 폴더와 파일들이 리스트 창에 표시됩니다. 리스트 창에서 이러한 파일과 폴더를 확인한 후 파일과 폴더들이 설치 프로세스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거되어야 하는지 수동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레지스트리 키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설치 파일 및 폴더와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레지스트리 키가 설치와 관련된 키인지 확인 후 키를 패키지에 포함시킬지 삭제할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이름 등 패키지의 메타데이터를 입력 후 EMP2 패키징 작업을 종료합니다. 생성된 패키지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파일, 런타임, 구성 요소 및 배포 도구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의 API 호출을 패키지 내 파일로 리디렉션하는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종속성을 해결하고 기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시킵니다. 패키지가 완료되면 구성과 관련된 일부분을 수동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WS EMP 전문가 또는 파트너가 EMP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EMP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는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2016 버전 서버에서 패키지된 MS SQL 2000 서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EMP4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AWS 기술 전문가 또는 파트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WS EMP4 윈도우 서버 프로그램은 포장이사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이삿짐을 힘들이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겨드릴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AWS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 종료 후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자료 녹화 영상은 추후 별도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Mendix on AWS, 지멘스의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Mendix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멘스의 CEC, 클라우드 인게이지먼트 센터 소속의 강경민 컨설턴트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o to Webinar Question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면 비공개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Mendix입니다.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출연 배경과 함께 Mendix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endix의 주요 사례와 함께 Mendix의 운영, 서비스 및 개발에 관련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Mendix 적용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Mendix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러닝 패스와 인증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Mendix 소개 이전에 개발 동향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발자 사이에서는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멀티 익스피리언스 디벨롭먼트 플랫폼, 프로그레시브 웹 앱, 데브옵스, CI/CD 등의 내용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기술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까지 75%의 기업이 IT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자 개발을 위해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것이며 2024년까지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전체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활동의 65%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 52시간 적용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 생산성을 위한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적극 검토, 적용되고 있습니다. Mendix는 이러한 기술 동향에 따른 업계 선두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입니다. Mendix는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선두 플랫폼입니다. Mendix는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멀티 익스피리언스 디벨롭먼트 플랫폼, 프로그레시브 웹 앱 및 데브옵스, CI/CD와 같은 기술을 지원하는 통합 개발 플랫폼입니다. 최근 가트너의 멀티 익스피리언스 디벨롭먼트 플랫폼 기술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Mendix는 독보적인 기술 우위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endix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코어 업무를 연결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멀티 익스피리언스 디벨롭 플랫폼의 특징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개발 방법 대비 평균 30%의 자원으로 10배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코드를 기반으로 데스크탑, 타블렛 및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자 경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윈, 디지털 스레드와 같은 업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은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별됩니다. 최근 빅데이터,
마이크로 서비스 API 연계, IoT 데이터 연계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로직 또한 점진적으로 복잡하게 진화되고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데스크탑, 타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의 연계와 함께 영상인식, 채팅, 외부 서비스와 연계 등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멘딕스는 이러한 다양성을 구현함에 있어 쉽고 빠른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 및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멘딕스의 주요 사례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IoT 데이터와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 공장의 가시화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생산과 물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E2E 가시성을 제공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비용 최적화, 생산 및 품질 개선, 수익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자산의 효율성 및 부하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플랜트뿐만 아니라 해외의 공장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시보드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물류 데이터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예지정비, 이상감지와 같은 운영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및 물류 설비 등 플랜트 운영 전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포괄적인 운영의 가시화 및 추적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제조 MRO, 즉 유지보수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혁신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항공기 및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장비 및 부품의 위치, 재고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재고 비용 절감, 대기 시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IoT 데이터와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해 유지보수 및 정비 영역의 통합 효과를 이루었으며 전사 의사소통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활동 전반의 시너지와 함께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연간 20억 원의 원가 절감과 엔지니어 생산성 165% 증가 및 고객, 파트너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 카탈로그 기반의 디지털 필드 서비스 사례입니다. 특정 설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성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서, 도면과 같은 내용을 참조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를 종이 도면과 같은 형식으로 참조했어야 합니다. 종이 도면과 같은 문서를 활용함에 있어 설계 및 디자인 데이터와 브리치가 발생하거나 최신의 문서를 참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대두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D와 같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BOM 등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전자 카탈로그 형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관성 있는 정비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작업 오류 및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 카탈로그를 정비 일정, 계획, 매뉴얼 등과 연동하며 IoT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함으로써 정비 현장의 최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정 부품의 파트 카탈로그, 작업 표준서 및 교육 훈련 자료를 제공하여 현장의 유지보수 활동에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타블릿, 모바일 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여 현장 활동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D, 3D 기반의 작업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정비 및 유지보수 활동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정비 엔지니어, 최종 사용자 등 수준별 2D, 3D 기반의 카탈로그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별 부품의 조립 및 분해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급자, OEM, 사용자에게 투명한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2D, 3D 형식의 전자 카탈로그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사례입니다. 금융 영업을 위한 비대면 앱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고객을 인수하는 사례입니다. 신규 앱 기반의 이용자 대응을 통해 연간 수백만 건의 전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분석과 함께 고객 참여 및 보험 프로세스 자동화를 혁신하는 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파운드의 비즈니스 매출 증가를 실현하였습니다. 앱 개발에 평균 3개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을 90% 단축하였으며 연간 200억 파운드 이상의 운영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앱의 일부 화면입니다. UI UX 개선 및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높은 고객 전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업로드하여 해당 사진을 기반으로 나이를 추정하며 연령대에 적합한 보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다음 단계로 보다 높은 진행을 하게 합니다. 이는 이전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계획 전환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화면에 2D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URL 입력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GD뱅크 모바일 앱은 앱의 게임화를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단 2명의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페이스코트 앱은 보다 많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안면 인식을 통해 연령대를 유추하며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보험 금액을 산출합니다. 화면에서는 고객의 나이를 25세로 추정하였으며 10만 프랑의 보험금을 위해 월 6프랑 정도의 보험 금액을 산칭하였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고객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여 보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채널과 보험 영업을 연계한 사례입니다. 이 앱은 맨딕스를 기반으로 7일 만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UI UX 개선 및 앱의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보다 나은 사용자에 대한 전환율을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제프 회장님의 보험 금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기반으로 64년생인 제프 회장님의 나이를 53세로 추정하였으며 월 22프랑 정도의 보험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사진을 업로드하여 나이와 보험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타블릿, 모바일 환경의 앱을 단일 코드 기반으로 배포하였습니다. 7일 만에 개발하여 데스크탑, 모바일에 배포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7일의 투자로 수백만 고객을 보험 가입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국적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보뱅크 사례입니다. 18빌리언 유로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 운영하고 있는 고객 사례입니다. 맨딕스를 적용하여 IT 개발 비용 및
운영 비용을 5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멘딕스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다국적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여 표준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금융 서비스를 위해 정보 시스템의 개발, 운영 비용 최소화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업무, 개발, 생산성, 재활용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멘딕스를 기반으로 공통의 비즈니스 로직과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칙을 적용하였으며 IT 개발 비용 및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조, 금융 영역에서의 멘딕스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멘딕스는 제조를 포함한 금융, 보험, 통신, 물류, 유통 및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멘딕스는 고객의 업무에서 로코드 개발 플랫폼, 신속한 업무 개발 플랫폼으로 위치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업무 혁신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으로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멘딕스 활용을 통한 운영, 서비스, 개발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멘딕스 운영 환경은 대규모, 병렬 분산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커스홈을 사용합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반의 도커스홈 또는 온프라미스 기반의 도커스홈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용량의 트랜잭션 처리, 분산 병렬 컴퓨팅을 지원하며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업무 부하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마존의 RDS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11개 이상의 다양한 상용 RDBMS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아키텍처 사례입니다. 코어 비즈니스 영역은 정보 보안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즉, 해킹, 정보자산의 유출 등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레이어를 기반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핵심 업무 영역과 사용자 채널 영역 사이에 서비스 레이어를 두어 연계한 사례입니다.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채널을 위해 핵심 업무 사이에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등의 서비스 레이어를 두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채널 영역에서는 API 서브스크라이버를 통해 퍼블리셔에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퍼블리셔는 핵심 업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채널로 연계되어 데스크탑, 타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이용됩니다. 이처럼 핵심 비즈니스 영역과 사용자 채널 사이에 서비스 레이어를 두어 정보 보안 및 통합의 용이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퍼블리셔와 이용자, 서브스크라이버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매시업 방식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의 업무 환경은 BCAC, 즉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도 비대면 협업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딕스는 데브옵스, CI/CD,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기반의 언택트 비대면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대면 개발 플랫폼 구축으로
직원들은 자택이나 소속 회사 등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개발 환경을 통해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개발 효율성과 업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리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장소에 전 직원이 모여 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IT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IT 개발센터 내에 여러 개발자가 상주하여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멘딕스는 비대면 분산 개발 환경을 지원하여 다수의 개발자가 분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요구에 따른 유저 시나리오 기반의 스프린트를 다양한 개발자가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브옵스 환경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가 함께 계획, 개발, 테스트,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지속적인 평가, 배포, 운영, 통합 및 테스트 등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보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멘딕스는 개발 및 운영 전반의 보안 지침과 개발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멘딕스 적용에 따른 제한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멘딕스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을 제한해 드립니다. 단기적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항목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개발, 이해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스몰 스타트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스몰 스타트 프로젝트는 1개의 팀이 2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규모로 신속한 개발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후 단계적 확산을 통해 개발 성능 및 비즈니스 성과 확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단계적 확산을 제안해 드립니다. 사내의 외부 데이터와 생산, 물류,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통합 및 내외부 데이터 연결을 통한 가상의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발합니다.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가 지속적으로 도출됩니다. 이는 고객 경험 개선,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비용 및 수익 최적화,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활용, 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비즈니스 의사결정, 고객 서비스, 운영 최적화 및 디지털 업무 전환 등 조직 전반의 비즈니스 영역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비용 최적화 및 운영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멘딕스는 무상으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멘딕스를 통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배포 및 운영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멘딕스는 무상으로 e-러닝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무상 인증시험을 제공합니다. 우선 멘딕스 회원가입과 멘딕스 스튜디오 프로 다운을 멘딕스.com을 이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러닝 과정을 통해 크래시 코스, 래피드 디벨로퍼, 속성 개발자 과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인증시험 신청 및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상 바우처 코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멘딕스는 42개의
다양한 개발자 코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멘딕스를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출현 배경과 멘딕스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멘딕스의 다양한 사례와 운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멘딕스를 적용하기 위한 제언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멘딕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발표 자료, 녹화 영상은 추후 별도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